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3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게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라는 점을 이제 좀 일깨워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넨 올림픽에서 이제 그 프리폰테인이라는 이제 그 장거리 육상 선수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각광받는 유망주로서 이제 대표한 이제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안타깝게도 미넨 올림픽에서 이제 그 코치가 시키는 대로의 이제 그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달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코치는 안배를 해서 뛰어라. 장거리 달리기니까 처음에는 좀 천천히 뛰고 나중에 이렇게 중간쯤에 이 정도 스퍼트를 낸 다음에 마지막에 스퍼트 낼 수 있는 힘을 남겨둬라라는 식으로 전술을 짰는데 이 프리폰테인이라는 이 선수는 이제 처음부터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그래서 실제로 후반부에서 이제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여기서 이제 라이벌한테 밀리면서 이제 4위밖에 하지 못하는, 이제 4위도 사실은 대단한 거긴 하죠. 올림픽에서 4위면 엄청나긴 한데, 어쨌든 이 선수한테 이제 메달이 기대했던 선수니까, 그래서 올림픽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 육상 선수를 키우고 뭐 코치랑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을 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치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이런 전술을 알려줬는데 육상 선수는 육상 선수 나름대로의 자기 고집대로 무조건 달렸다. 근데 아무튼 이후에 이 안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필라이트는 이 프리폰테인이라는 선수가 이제 스타성을 띠고 있다. 연예인 기질도 있고 광고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점 찍어 두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당시에 이게 1973년도인데요. 그 미국의 이 운동선수의 환경이 대단히 좀 열악했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필라이트도 정말 아주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육상 선수이지만 스타성이 있지만 광고도 찍을 수도 없고 그리고 따로 어떤 그 공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게끔 정부가 그렇게 법으로 막아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무튼 필라이트도 바보 같은 제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올림픽 선수인데 이제 밤에 술집에서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뭐 그런 선수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프리폰테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똑같이 육상 선수 출신이니까 필라이트도 그 프리폰테인에게 마침내 다가가서 비록 4위를 했고 본인은 너무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였지만 이후에도 그 바흐먼 코치와 이 프리폰테인은 계속 갈등을 겪었대요. 왜냐하면 바흐먼 코치가 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전성기 꽃은 20대 후반이니까 넌 아직 20대 후반도 되지 않았고 그때가 될 때까지 제발 몸을 혹사시키지 말아라. 너는 맨날 달릴 때마다 무조건 모든 에너지를 번화시키면서 달리기를 하냐. 그런 선수는 없다. 계속 말렸는데도 이 프리폰테인은 항상 그렇게 번아웃까지 가는 형태로 달리기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전술이고 뭐고도 없이 계속 무작정 열심히 뛰는 것이죠. 근데 필라이트는 오히려 어쨌든 이 선수가 자신과 닮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필라이트도 사업살이 어땠습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별로 높이지 않고 계속 매출액을 늘렸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프리폰테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올림픽의 상처, 4위밖에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가라앉았을 시점 6개월쯤 뒤에 찾아가서 선뜻 이제 5,000불을 건네면서 우리 나이키 운동용품을 당신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봉 $5,000를 제가 당신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우리 제품을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 그냥 그 $5,000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프리폰테인이 곧바로 이제 그 MG 구형식 그 자동차를 그걸로 샀대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이키 복장 옷은 정말로 항상 착용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나이키에 대한 호감도가 생겨서 나이키 거를 신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뭐 티셔츠라든가 신발을 막 권해줬대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스포츠 선수를 이용한 이제 광고가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추가로 나눌 내용 중에 이제 역시 사업가로서의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일단 인사 발령 문제인데요. 이 필라이트 바로 옆에
이제 그 밥 우델이라는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직원이 그 행정 업무를 다 해줬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천지였던 존슨인 사원은 이제 동부 지부로 보내서 거기서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음 올림픽이 이제 몬트리올 올림픽인데 이제 그 뭐 몬트리올 올림픽을 상징하는 스파이크화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프리폰테인을 이제 그 고용을 한 그 프리폰테인이 신고 다닐 이제 그 스파이크화를 이제 그 만들어내야 되는데 존슨이 그동안 그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신발 제작에 대한 또 이 연구를 갈고 닦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이키가 품질이 좀 떨어졌었는데 존슨이 계속 연구해서 이제 다듬어서 스파이크화에 이제 좀 균일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이제 이 두 사람, 그 존슨과 우델에게 회사 생활해온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둘이 직위를 바꾸라고 합니다. 이거 뭐 직원 입장에서 되게 당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짜증납니다. 이미 이제 일이 다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서로 일을 바꾸라고 하면 그래서 밥 우델이 동부 지역으로 가게 되고 힘들게 동부 지역까지 갔던 존슨이 거기서 적응을 했는데 이제 다시 서부로 와서 신발 연구에 전념을 하게끔 만드는 이 필라이트의 이 결단. 처음에 두 사람이 너무 우울했대요. 지역도 바뀌어야 되고 업무까지 한꺼번에 바꿔야 되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근데 필라이트가 우린 지금 이제 일본 회사와는 결별 수순을 밟고 있고 우리 자체의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발을 잘 연구해야 되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두 사람을 잘 위로해서 다행히 인사조치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나 더 이제 겪었던 어려움이 뭐냐면 이 전환 사채를 필라이트가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주식과 같은 것인데 이제 30명에게 팔은 겁니다. 이 30명의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일종의 주주들입니다. 실적 보고를 하는 거야. 근데 1973년이 돼서 최초로 이제 한 해 이제 적자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회사에서 이제 판매 물품이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순수 나이키 제품으로만 만들어내서 팔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서 적자가 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일종의 이 전환 사채를 사서 이제 이율을 1% 그리고 1.5%씩 추가로 이제 약간씩 올라서 이자를 받기로 한 이 주주들에게 말을 해야 하니 필라이트도 참 분위기가 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때 하필 바하만 코치나 이제 그 자쿠아 변호사 같은 사람도 함께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30명을 앞에 두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자립해서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신발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73년도에는 56,000달러의 적자가 났습니다. 매출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환 사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혹시 이 회사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얼굴이 완전 어두워져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참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제 일본 회사 없이도 자립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라는 걸 강조해서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해볼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엄청 어둡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필라이트가 추가로 이유를 조금 더 붙여줄 테니까 그래도 우리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익을 조금 늘려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주주들이 얼굴이 좀 펴지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기 사업을 필라이트가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초기에 일본 회사에서 신발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파는 것도 정말 혹독하고 힘든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정말 자체 제작 신발을 계속 개발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사무소에서 물론 전문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존슨이라는 사원은 신발에 거의 미친 듯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실제로 전문가급이 돼버린 이 존슨이 설계한 신발과 몇몇 추가 작품들을 운동선수를 통해서 광고하면서 계속 이제 매출액을 늘려가고 있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 일본 회사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첫 1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자신의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전환 사채를 산 30명에게 발표하는 일에 대해서 필라이트는 너무 어려웠다. 또한 자신의 왼팔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우델과
존슨의 직위를 안타깝지만 바꿔서 동부 서부로 반대로 보내면서 이 일을 지키는 이 과정도 대단히 어려웠다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사업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이긴 한데요. 최대한 정정당당한 방법 가운데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꾸준히 나아가는 이런 모습은 그래도 보기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